안녕하세요. 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와 바다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떨 땐 좀 기묘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말 좀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다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바다를 원망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작은 상어 떼와 끔찍한 부상,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끝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1997년 갈라파고스에서 시작되어 외과 의사이자 모험가였던 캐서린 무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덮친 거예요. 그 바람에 손을 성게에 그대로 찧었는데 이게 그냥 성게가 아니라 독성 성게였습니다. 손에선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주변에는 상어떼가 특실거렸다고 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간신히 보트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받은 응급처치라는 게 끓는 물에 손을 담그는 거였어요.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캐서린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바다를 원망하고 무서워할 법도 한데 그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다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그저 바다의 손님이었고 바다에겐 어떤 악의도 없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바로 다음 날 다시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이 바다에서의 사고가 그녀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성게 부상에서 회복하던 중에 이번에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골반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또 당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 곁을 지키고 돌봐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죠.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바다에서 시작된 그 끔찍한 시련이 결국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해준 다리가 된 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골반이 부러졌을 때 우리 몸은 부러진 뼈를 붙이려고 온몸에 칼슘을 끌어모으잖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 관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성게 가시 조각까지 뼈를 만드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녀의 골반은 이제 성게의 일부가 된 거죠. 그녀의 몸, 그리고 그녀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바다와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캐서린의 이야기는 바다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바다 생물들 자체의 사랑 이야기는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은밀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귀여운 흰 동가리들의 실제 사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일단 모든 흰 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녀석, 딱 한 마리만 암컷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왕 암컷은 자기 짝인 수컷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괴롭혀서 다른 수컷들이 감히 자기보다 커지지 못하게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러다 만약 이 암컷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그 남편이었던 수컷이 암컷으로 성별을 바꾸고 그 다음 서열의 수컷이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랍스터의 짝짓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암컷은 무리에서 가장 힘세고 공격적인 수컷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사나운 수컷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는 거죠. 이때 암컷이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이에요. 이 소변에는 페로몬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걸 며칠 동안 수컷의 집에 칙칙 뿌리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포악하던 수컷이 온순한 양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암컷은 바로 그 수컷의 보호 아래서 일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인 탈피를 합니다. 껍질을 벗는 거죠. 수컷은 그녀와 짝짓기를 하고 새로운 껍질이 단단해질 때까지 곁에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줘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섬세하고 로맨틱한 랍스터의 사랑 방식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의 화학적 균형이 깨지면서 암컷이 보내는 그 사랑의 묘약, 즉 페로몬 신호가 교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컷이 더 이상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게 되면 이들의 복잡한 구애 과정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심해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좀 섬뜩하기까지 한 짝짓기를 하는 아귀가 살고 있습니다. 수컷 아귀는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암컷을 찾아야만 하는 운명이죠. 반면에 암컷은 수컷보다 10배나 몸집이 크고 아주 강력한 페로몬을 내뿜어서 수컷들을 유혹합니다. 수컷이 마침내 암컷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컷은 암컷의 몸을 꽉 물어요. 그리고 그대로 암컷의 몸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 지느러미, 모든 장기가 암컷에게 흡수되고 결국에는 오직 정소만 남게 돼요. 평생 암컷의 몸에 붙어서 필요할 때마다 정자를 공급하는 일종의 정자 공장이 되는 거죠. 짝을 만나기조차 힘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기묘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말고도 바다는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선물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잘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죠. 혹시 이 화려한 물고기, 앵무비늘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처럼 앵무새 부리 같은 단단한 이빨을 가졌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산호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산호에 잔뜩 낀 조류들을 갉아먹어서 산호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바로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입니다. 네, 맞아요. 앵무비늘돔은 조류를 먹을 때 산호조각도 같이 갉아먹는데 이걸 소화시키고 배설하면 그게 바로 고운 모래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앵무비늘돔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래의 양이 무려 38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하얀 백사장을 거닐 때 사실은 앵무비늘돔의 소화물 위를 걷고 있는 셈이죠. 정말 고마운 존재네요. 바다에는 정말 흥미로운 역설을 가진 생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청자고등인데요. 이 녀석은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한쪽 얼굴은 치명적인 악당입니다. 단 한 방의 침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독을 가졌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 인류를 구원할 슈퍼히어로입니다. 이 무서운 독 안에 사실은 강력한 신약의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이 독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바로 그 정밀함 때문이에요. 먹잇감의 신경계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주 정교하게 특정 목표만 공략하도록 진화했거든요. 과학자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암세포처럼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세포만 공격하는 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청자고등의 독에서 나온 6개의 신약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는 중독성이 없는 강력한 통증 치료제 프라일트 같은 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랑 이야기부터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신약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와 우리의 연결고리는 훨씬 깊고 또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다는 우리에게 3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 캐서린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에게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주고요. 둘째, 흰동가리나 랍스터처럼 그 자체로 경이로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해변이나 생명을 구하는 약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그 근원, 즉 바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청자고등이라는 동물이 없으면 신약도 없겠죠. 그리고 건강한 산호초 생태계가 없으면 청자고등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는 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똑똑하고 이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바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탐험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저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또 다른 기적의 선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를 지키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